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에는요, 아주 무거운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새로운 기술을 잡으신 김형률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서 새롭게 구성된 평통이어가지고, 또 이 김 회장님이 회장님 됐을 때, 또 이 평통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9월에 시작을 해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이렇게 했고 벌써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2018년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 평통이 지금 또 18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기획카운티는 또 1818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18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또 저희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통의 2018년도 사업 계획은 어떠신가요? 우선 2월 2일 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규원 음악회가 있을 네. 예정이고 네. 3월에는 또 골프 대회가 있고 네. 그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2월 2일 하시는 음악회는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요. 평창 올림픽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사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을 초대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사실 우리 평통이 해야 될 일이 네.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 자문 기관입니다만은 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예. 우리 동남부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 그 어떤 홍보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네. 평통이 그래도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음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만은 우선 이제 음악회가 실질적으로 동포 사회에서는 거의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네. 평창 올림픽이. 예. 네. 근데 이제 주류 사회 쪽으로 주로 알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류 사회는 현재 우리가 계획으로는 우선 이제 주류 각 정부 기관 네. 대표자들 아니면 상하원, 네. 이번 우리 주지사까지 이렇게 그 초청장을 지금 보냈습니다만 네. 답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는 상황이고 각 대학 관계자들한테도 이미 저기에 대해서 이제 발송을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텍, 네. 에머리 대학, 뭐 어디입니까? 프리미어 칼리지, 네. 전체 그런 기관들에 있는 그 미국 분들한테 예. 와서 또 이런 음악회를 또 듣고 네. 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어떤 홍보를 같이 해줍사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태권도 각 협회가 또 그 미국 자제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알림으로써 평창 홍보의 어떤 성공을 염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고자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올림픽 그러면은 이건 이제 스포츠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평통이 올림픽 행사 홍보하는 일에 나서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 민주평통이 하는 일이 네. 평화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유일하게 우리 남북이 갈라진 데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네,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 북한 선수단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물꼬를 트고 예. 거기에 또 대화를 하고 거기에 또 그 핵 문제만 해결된다면 네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 체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 문제는 평통이 존재하는 이유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지 평화통일만 되면은 우리 단체는 사실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번 그 평창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예. 다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주변국들이 많이 지금 또 적극적이 않은 거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5,000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지면 엄청난 큰 행사인데 여기서 사실 성공적이 못하면은 나는 또 악재가 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이번에 팔을 걷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평통에서 이렇게 그 안보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안보 강연회를 평통 의원들만 모여서 안보 강연을 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올해는 안보 강연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 안보 강연보다도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강연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싶지. 그렇네요. 저는 안보보다는 먼저 평화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 행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포들과 오픈을 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지금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번 그 평통인의 밤 행사 때도 사실은 우리끼리만 아닌 외부인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날씨가 워낙 그렇게 좋지 않는 관계로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2018년에도 어떤 안보 평화통일 강연에 안보도 필요하죠. 그런 어떤 행사는 꼭 우리 동포들과 같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매년 평통의원 선정할 때 되면은 알게 모르게 한인사회에서는 좀 긴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막 이런. 올해 보니까 18기는 좀 늘었어요, 숫자가요. 그랬는데 최근에 그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이 법안 발의해가지고 인구 비율로 하자, 교포 숫자 비율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평통의원 숫자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한 37, 8%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틀란타 협회가 지금 현재 96명의 평통 자문위원이 계시고 동남부 전체죠. 그 인구 비례하면은 25만에 대한 96명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8번째로 우리가 현재 자문위원이 많습니다. 미주에서. 그래서 우리 동남부를 비롯해서 아틀란타 협의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 통일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정책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을 자문해야 되는 입장이시고 또 거꾸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또 우리 교민사회, 주류사회에 또 전달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한인사회는 알다시피 지금 보수 성향이 짙잖아요. 전통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 한인사회에 보급하실 생각이신지. 저도 그 취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떤 보수와 뭐 진보를 갈라놓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 평통은 여당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런 그 자리가 있지 어떤 보수를 위해서 있고 또 진보가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자리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자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할 뿐이지 어떤 편가르기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거기에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만은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의견은 나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네. 평통 조직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당연히 있겠죠. 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네. 그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 저희 취재해보면 평통이 주최해서 하는 행사들 보면 대부분 평통 위원들끼리만 모이시는 행사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개선하시겠다고 사실 천명하셨었는데 네네네, 어떤 맞습니다. 보관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제가 9월 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평통 그 회장이 되기 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몇 가지 제가 그 개선해야 될 점을 생각한 끝에 첫 번째는 우리끼리만 아닌 우리 동포들과 같이 어떤 그 호흡을 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평통 그 전에 17기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끼리라는 것이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폐쇄적인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포들이 또 알 권리도 있어야 되고 같이 또 참여하고 그런 어떤 행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그렇죠. 느꼈어요. 그래서 9월 뭐 정기총회나 이번 평통연의 밤도 했습니다만은 또 내 취임식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 평통만이 아닌 자문위원만이 아닌 우리 동포들과 같이 아마 했습니다. hu 기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홍보는 좀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우선 4개월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좀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시행착오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18년 그래서 2018년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동포들과 같이 가는 것이 우리 민주평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 하담 천사포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평통이 그런 걸 참여함으로써 뭐 사실 역대 가장 많은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저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람한테 도운다는 것도 우리 평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폐쇄적인 그런 평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천사포는 정말 아틀란타 평통이 하고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올해 얼마나 모였죠? 올해 한 7만여 분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네요. 늘어났고 우리 평통인들이 거의 80%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 참석하셨나요? 매년 그 모금할 때 보면은 오히려 평통위원들 기부액이 적다라는 지적을 제가 매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개선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신경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동포사회에 다가가고 오픈된 그 평통 저희가 기대하겠고요. 이제 출범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허니문 기간이어서 저희가 공격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충분하게 이해하고 항상 그런 분이 계셔야지 저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절대적으로 뭐 그런 것을 칭찬만 저는 받고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얘기해줘야지 저도 그걸 개선을 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달게 받고 꼭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지금 한 가지 지적 드려도 말씀하십시오. 왜냐면 회장님은 성공하신 비즈니스맨인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18기 취임식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몇 차례 행사를 하신 그 내역을 좀 보면은 굉장히 비용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차라리 그 돈이 그렇게 쓰이는 것보다는 좀 더 알뜰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라는 의혹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n분의 1만큼 좀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겉보기에 화려한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을 안 내고 그렇게 치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뭐 한 자리에 150불짜리 식사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뭡니까, 호텔 관계자한테 네. 여쭤보면 아시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저 취임식 때는 뭐 화환이 많이 돌아서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제가 어떻게, 뭐 막을 길도 없고, 네. 뭐 어떻게 남의 성일도. 네, 그 취임식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화환 값만 계산해도 거의 10,000불 가까이 나오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계산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평통위원들이 물론 뭐 다들 잘 살고, 네.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그런 100%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유롭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럼 두 번째 회비를 거의 많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문위원들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그 손을 안 벌리고 피해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외부의 부담을 안 주고 자체에서 다 이렇게 이번에도 행사를 다 한 겁니다. 사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 제가 좀 더 부족한 부분. 그러게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출혈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버는 거에 10분의 1은 쓰는 것이 제 그 삶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목표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즐거움으로 10분의 1이요? 보통 11조 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내 회사가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에 항상 10분의 1은 쓰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기분 좋게 생각하지 그렇게 뭐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이거는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평통의원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사회에서 네네. 저희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은 저러다가 한국 들어가가지고 정치판에 끼어들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모릅니다. 제가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추천해서 했지. 뭐 한인회 이사장이나. 그렇죠. 요번에도 그렇죠. 상공연수 이사장, 그 다음에 이번 평통도 제가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떤 커피 한 잔 사면서 나 평통 시켜달라고. 우리 청룡사 근처로 가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만 내가 주어진 역할이 생기면은 최선을 다하고 이해관계 없이 뭐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이 내 어떤 주관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지 무엇을 되고자 이렇게 자리를 원해서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또 평통이 사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이고 정부였던 그런 기관입니다만은 이거를 통해서 무슨 뭐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고 저는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한인 동포사회 또 기회가 되면 봉사하고 그런 것이 저는 만족을 합니다. 하고 뭐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자문위원들한테 말씀했던 것이 이번에 다 명함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500장씩. 그래서 그 명함만 갖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 명함을 가지면서 전달하면서 평통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명함이 남겨지지 않도록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평통이 아마 되게 액티브하게 좀 움직이는 아마 그런 모습을 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좀 외람된 마지막 질문. 곤란한 질문을 자꾸 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인 회장이 되시길 기다렸어요. 근데 형통 회장이 되시는 바람에 한인회장 출마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한인회에 좀 빚을 지신 거 아닌가? 저도 그 부분을 내 마음속으로 되게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 역량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 뜻대로도 그것도 안 돼서 제가 9월에 네. 사실은 평통회장이 되는 바람에 예. 또 한일회장도 보통 11월, 10월에 12월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이제 많이 원로분들이 예. 저한테 예. 그런 불평 아닌 불평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겸임해라 뭐 이런 말도 겸임하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에 제가 겸임은 그 골프협회 회장하고요. 저기 한일 이사장하고 같이 했을 때 맞아요, 그러셨어요. 내 능력 밖으로 힘들더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평통 회장직을 훌륭히 수행하고 또 한일 회장 또 그 다음 또 기회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한일 회장이 대딱에서 한인사에 기여하고 아니면 아니닥에서 뭐 외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도 그 김일홍 회장님한테 같이 항상 도울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김일홍 회장님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장 그 직책을 떠나서 한인사회가 필요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면 충분하게 또 흔쾌히 제가 도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짜 활동적이고 또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한인사회에 일조하는 그런 평통의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18기 민주평통제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신년 인사 한 말씀만 동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다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